말소 기준 권리 등기부를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는 같이 한번 볼까요? 등기부는 요거. 등기부는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등기부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등기부 열어보시면 표제부가 있고 실제로 발급받아 보면은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니까 한 장으로 나와요. 한 장으로 나오는데 발급받아 보시면은 보이는 게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표제부는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거가 나오는데 근저당은 을구에 있고 가압류는 갑구에 있고 그렇죠? 요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건. 갑구와 을구를 시간 순서대로 합쳐놓은 거예요. 다 모든 권리가 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이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걸로 좀 약간 PPT를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말로 때우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뭐 가끔 전세권도 되고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런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에요. 이 중에서 여기서 보면은 후보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강제, 임의, 가압류, 압류 중에서 이 시간적으로 날짜가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사실 말소 기준 권리는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해요. 법률 용어 아닌데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를 쓰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날짜 제일 빠른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날짜가 느리니까 아래에 있는 모든 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사실 경매 사건 대부분이 막 요래요.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아래로 다 소멸. 등기상에 인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건들 보면은. 그래서 하는 말들이 부동산 경매 공부를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인데, 가끔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후순인데도, 뒤에 있는 건데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있어요. 그건 거의 없는데, 건물 철거에 관한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사건은 요래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다 소멸. 그러면은 점유자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경매 권리 분석 1분 권리 분석 가능하거든요. 30초도 가능하고 그냥 여기 보셔가지고 기본사항 쓱 훑어보시고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기본사항 아파트고 면적이 있고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사건 접수가 작년이네. 작년은 시세가 높았지. 지금 하락기니까 감정가가 맞지 않겠다. 그래서 두 번 유찰됐구나. 사실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1차에 유찰되고 낙찰되고 이랬었는데 100%, 103%, 130% 이렇게 낙찰되고 했었는데 그때 상승기였으니까 그렇게 강제경매고 은행이 아니겠다 이렇게 보고 바로 넘어가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 이거네 다 소멸. 점유자 대항력이 없네 소멸.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한 10초, 20초에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사건을 골라오거든요. 그 등기사항에서는 이것만 찾으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다 소멸이에요. 99%는 다 소멸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또 친절하게 적혀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가끔 전세권, 배당 요구했거나 경매 신청한 전세권인데 전세권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요거구나.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되니까 낙찰자랑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 압류 세금이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세금 낙찰자가 인수 안 합니다. 무조건 인수 안 해요. 인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세금들은 인수 안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등기사항은.
그리고 등기상에서 보실 게 약간 이거는 나중에 뭐 사건을 보시면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 날짜들 소유권 이전 날짜가 뭐 이 소유자분이 집을 산 날짜죠. 사셨는데 매매로 뭐 사셨는데 같은 날짜에 근저당이 등기되어 있으면은 집 사시면서 담보대출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상식적으로 약간 이어가면 좋아요. 이거를 담보대출 받은 거고 가압류 KB 국민카드네. 국민카드면은 국민카드 신용카드에 있어가지고 돈 썼나 보다. 금액대도 980만 원이니까. 아니면 국민카드에서 카드론 이런 거 뭐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한도만큼 썼는데 못 갚아서 국민카드는 신용거래를 한 거니까 바로 경매에 집어넣지 못하고 가압류를 걸어왔구나. 가압류는 보존조치라고 하는데 임시조치 중에서 임시조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거 이렇게 돈 빌려간 거죠. 국민카드한테 신용으로 돈 빌려 썼는데 안 갚았으면 가압류.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것인데 부동산 경매하면서 나오는 가처분은 많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명도할 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게 있어요. 명도할 때 나오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카드 또 가압류 이거 가압류는 무조건 신용거래예요. 근데 이거 가압류를 왜 하냐면은 가압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압류를 하면은 효과가 뭐냐면 처분 금지 효과가 있어요. 가압류하는 거 맘대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못 팔고 내가 돈 받을 국민은행에는 신한카드에는 이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집을 압류시켜 놓은 거예요. 압류 못 팔게 압류가 좀 이상한데 처분 금지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경매에 돈 받아가려고 배당 받아가려고. 압류는 체납세금이죠. 체납세금 김포시면은 여기가 지금 김포니까 지방세겠네요. 지방세. 김포시에 압류가 돼 있고 가압류 삼성카드도 있네요. 1900만원 1900만원 한도가 높은 건지 카드론인지 뭐 그냥 카드 대출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있고 또 압류가 또 세금이에요. 경기광주 세무서에서 압류가 있고 요것도 체납세금. 이 압류를 보면은 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경매 배당에서 압류를 볼 때 법정기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법정기일. 나중에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시간 되실 때 법정기일이 뭐냐 법정기일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요. 법정기일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기일을 따져봐야 돼요. 나중에 그걸 입찰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애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니까 그냥 다 소멸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실게 점유자 확인. 너무 기초인가요? 너무 쉬운가? 점유자 확인을 볼 건데 자 점유자가 여기에 올리면은 임차인자가 나오거든요. 임차인. 사실 법원에서는 임차인이라고 기록을 해놓는데 이분이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은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전입해 있으니까 임차인으로 기재할게.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봐. 이런 느낌이에요. 법원에 잠깐 현황조사서를 볼까요? 보면은 여기 현장에 임하였는데 이해관계를 만나지 못해 알 수 없음. 다만 전입세대 연락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이 말은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입되어 있으니까 그냥 임차인으로 일단 얘기할게. 나머지는 얘네가 알아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황조사고 현황조사에서 방금 얘기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임차인한테 배당 요구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법원이 이렇게 그 안내문을 받은 임차인분께서 권리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요.
나는 여기에 뭐 임대차 계약서 내면서 진짜 임차인이라면은 임대차 계약서 내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계약돼 있고 보증금 얼마고 확정일자 얼마고 그러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여기서 볼 거는 이제 기초 강의니까 요거 현황조사, 권리신고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황조사는 아까 현황조사 보고서 봤을 때 뭐 집행관님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못 만나가지고 세대 열람하고 세대 열람 해보면은 나오거든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주민센터에 떼어보시면은 누가 전입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게 이 전입신고 날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황조사 때 조사한 거예요. 근데 권리신고는 이 임차인분이 뭐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하면서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만약에 권리신고가 지금 여기 없어. 현황조사서만 있어. 근데 점유자가 그냥 말로 나와가지고 나 보증금 4억이에요. 거짓말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법원에서는 보증금 4억 이렇게 적어놔요. 현황조사는 그냥 가서 보고 들은 거를 적은 거고 권리신고는 실제 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니까 권리신고가 더 믿을만하다는 거죠. 현황조사 정보 출처 구분해서 현황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증금이 1억에 뭐 200 나와 있어. 월세로. 아, 얘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권리신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구나. 까미님 안녕하세요. 잠깐 까미님이 질문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 없는 경우가 많던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는 경우는 안전하고 깔끔한 물건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보통 까미님 말씀하신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뭐 내역이 없어요. 임차인 조사 내역이 없음 나오면은 현황조사서 보시면은 뭐 세대 열람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해 있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소유자가 살고 계신 거니까 그냥 소유자 명도하시면 돼요. 깔끔하죠. 그것도 깔끔한 물건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점유자 확인할 때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를 보시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셔가지고 정보 출처 구분 현황조사냐 권리신고냐 현황조사만 있으면은 참고만 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권리신고 있으면은 얘는 계약서 제출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 게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와 있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권리승계 신고. 요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뭐죠? 까미님 감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허그인가요? 보증보험? 허그의 보증보험이죠. 보증공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임차인분이 여기 들어오실 때 그 보증보험을 든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분은 돈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했나? 안 하셨는데 어쨌든 승계가 됐어요. 승계돼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4번 점유자 확인을 보고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계세요. 임차인이 계시면은 가장 먼저 볼 게 우리가 지금 등기부 보고 올라왔잖아요. 말소기준 권리를 봤어요.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는 2020년 11월 5일. 그러면 점유자의 전입일자는 2021년 7월 달이에요. 근데 말소기준 권리가 거의 뭐 1년 8개월, 10개월? 8개월 가깝죠? 더 빠르죠? 이걸로만 판단하는 거 대항력 유무는. 대항력의 유무는, 잠깐 보면은, 요거. 이 전입 날짜하고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로만 파악하는 거예요, 대항력은. 조배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에 항상 오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오셔주셔서. 핑크제이님 여기 들어가 계신데, 핑크제이님이 어젠가 그저께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대항력의 유무라는 거는 경매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냐 아니냐 요것만 따지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면 낙찰받았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될 보증금이 생길 수도 있겠다. 배당 요구를 했으면 미배당금을 물어주는 거고, 배당 요구 안 했으면은 이 보증금 전액을 내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 경매에서 볼 때 대항력이 있냐 없냐 유무를 판단하는 건데, 확정이나 뭐 소액 임차인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무조건 전입일자랑 이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보고, 그 임차인이 이 말소기준 권리 날짜보다 빠르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9년도 가면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선순위 임차인인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배련이 좀 늦어지셨네요. 안 그래도 뭐 시간 늦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이 날짜로만 파악하기. 전입일자랑 말소기준 권리. 요것만 알면 권리 분석 진짜 1분이면 가능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전입일자는 대항력의 유무로 따지는 건데, 대항력은 전입을 하고 그리고 점유를 해야 돼요. 아까 이거는 좀 볼게요. 법을 좀 볼 건데, 이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가 경매하면서 법을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사집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한번 대항력이 뭔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게, 지금 정리해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의 기준은 전입일자하고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만 따지면 되는데, 그러면 전입이 뭐냐? 전입은 방금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3조 대항력 등, 그쵸? 보이시나요? 임대차는 아까 한 게, 임대차는 아까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온 거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요. 보통 임대차 계약, 월세, 전세는 등기부에 등기 안 하죠. 그냥 계약서만 쓴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등기가 없는 경우에요.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 한때를, 아까 봤던 거, 경매에서 전입신고 한때를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 이 말은 인도,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임대차 계약하고 이사 간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뭐냐면은, 만약에 오늘 전입신고 했으면은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죠. 자정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제3자는 아까 봤던 말소기준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 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경매에서는 설명하는 거죠. 전입 날짜, 무조건 그 전입도 같이 해야 돼요. 이사도 가야 되고. 전입 날짜, 그럼 얘는 대항력의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했으니까, 2021년 7월 12일에 전입신고 했으니까 7월 1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같은 날짜에 7월 12일에 전입을 하고, 또 만약에 얘가 7월 12일이에요. 21년 7월 12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근저당권가 느려요. 왜냐면 얘는 1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근저당권은 당일날 생기거든요. 효력이. 그러면 이게 이제 전세 사기죠. 이렇게 되면은.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튼,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요건인데, 전입신고하고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에 대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은, 여기다 채권자들 전부 다 돈 달라고 지금 서있죠. 막. 돈 달라. 내 카드값 달라. 은행, 내 대출금 달라. 김포시, 내 세금 어떡할 거냐. 국민카드, 내 카드로 쓴 거 어떡할 거냐.
삼성카드, 난 늦게 했는데, 난 2천만 원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돈 달라고 줄을 서 있는데, 얘도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이 날짜로. 21년 6월 11일이니까 얘 기준은 2021년 6월, 바로 다음이네. 근저당권 다음. 이 다음에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확정일자예요. 근데 여기서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전입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거. 사실은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거든요. 이 둘 중에 늦은 걸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늦은 거면은 얘의 효력은 21년도 7월 13일 0시죠. 얘는 21년도 6월 11일 당일이죠. 둘 중에 늦은 거니까 대항력이 더 늦죠. 그러니까 7월 13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핑크자이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입신고를 이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더라고요 하시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근데 주민센터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아니 확정일자는 다 해줘요 사실. 대출 때문에 확정일자 미리 받으니까. 이분도 대출 받아서 들어간 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은행 제출 서류 중에서 확정일자 받아온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입신고를 미리 해보려고 가보는 주민센터에서 잘 안 해줘요.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거기 사람이 아직 전입을 안 뺐으니까. 뺀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죠. 아무도 안 살고 있다 그러면 해줄 것 같은데, 여튼 전입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인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입이 없고 확정일자만 있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없다는 얘기는 이 경매 낙찰됐는데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배당 참여를 해봤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미리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미리. 뭐 일반 채권자로 나중에 배당 순위 끝에서 받을 수 있긴 있겠지만, 그리고 아래 배당이 있는데, 배당은 이 배당 요구 종기 1 안에 법원에 배당 신청하는 거예요. 아까 현황조사서에서 집행관 아저씨가 여기 집에 방문해가지고 안내문을 껴놓고 왔어요. 거기에 배당 요구 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 안에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거고, 배당 요구 종기 지나서 막 6월 달에 배당 요구하고 하면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가지고 꼭 임차인분들은 이 날짜 안에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배당 요구 철회도 가능한데 요새는 잘 안 나오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철회한 사건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배당 요구 철회도 배당 요구 종기 안에 해야 되긴 하는데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경매 사건에서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선순위 임차인이면은 배당 요구를, 만약에 얘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지만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순위 임차인이 아까 말한 대로 말소기준 권리 날짜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분이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진짜 임차인이면은 보증금 전액 낙찰받고 인수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2억 낙찰받았으면은 2억 플러스 2억 9천에 사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 선순위 임차인 배당 요구 했다 그러면은 배당금은 법원에서 받아가고 미배당금만 인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봤고, 사실은 여기에 제일 먼저 점유자를 볼 때 확인할 거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임차인이면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 날짜보다 빠른지 늦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알아야 될 게, 확정일자 받았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으로 얼마나 배당 받아갈지. 왜냐면은 후순위 임차인 중에서 배당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배당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할 때 나의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임차인은 상대하기가 좀 쉽겠죠. 비교적. 소유자보다는. 왜냐하면은
얘는, 이 임차인분은 내 서류를 안 받아가면 법원에서 이 돈을 안 줘요. 이 배당액. 이걸 안 줘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한테 좀 잘 받으려고 할 테고, 저도 임차인분을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협의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렇게 재무자는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지금 재무자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